불안한 바람이 지구를 감싸는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가 침묵을 뚫고 나타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퍼져나간다. 이번에는 아비기아 아난드의 말씀이 한국의 영혼을 직접 울리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하나의 부름이었다. 마치 시간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듯한 깊은 울림이었다. 아비기아 아난드는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말에는 하늘을 마치 성스러운 책처럼 읽는 이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기존의 모든 틀을 깨는 존재의 등장을 묘사했다. 오래된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늘 되풀이되던 연설도 반복하지 않는 지도자, 집단의 고통,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분단 속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던 이들의 피로에서 태어난 인물로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하나의 징조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변화의 반영이며 특히 한반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변화의 상징이다. 아난드는 서로 반목하던 목소리를 하나로 묶고 거리의 언어와 디지털 코드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며 고대의 지혜와 기술 혁명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도자에 대해 말했다. 그는 억압이 아니라 울림으로 이끌고 직위가 아닌 잠든 의식을 깨우는 능력으로 인식될 지도자다. 아난드는 그를 묘사하며 상징처럼 울리는 언어를 사용했다. 한글의 정신을 실리콘 칩에 새기는 자라고 불렀다. 시대와 시대 사이의 존재, 상처 입은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이 지도자는 개인이 아니다. 하나의 종합체다. 평화를 향한 열망, 진실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동방 여러 나라들 사이에 새로운 약속에 대한 필요가 하나로 모인 존재, 아난드에 따르면 한국은 이 변화의 터전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땅.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짙은 밤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주기에 들어서 있다. 그는 하늘의 희귀한 징후들, 우연이 아닌 움직임들, 그리고 역사가 다시 한 번 회전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의 반복을 묘사했다. 한국 국민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다가올 각성을 위한 살아있는 씨앗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 아난드는 정치 너머를 보았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했다. 신뢰가 약속이 아닌 투명한 기술로 회복되고 투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자각된 진동이 되는 시스템, 지혜와 진실의 균형 속에서 공동의 결정이 탄생하는 시대. 한국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영성과 혁신이 만나는 심장이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든 빛은 태어날 때 어둠의 저항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대립 속에서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본질이 단련된다. 오래된 구조는 스스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성으로 울리지 않는 것은 설 자리가 없다. 한국은 더 이상 낡은 공식으로는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것은 새로운 주파수를 요구한다. 아비기아 아난드가 밝힌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변화의 전반적인 구도를 그려냈으며 이 변화는 한국 사회의 모든 구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정치, 경제, 기후,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떠받치는 가치 체계까지 모두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의 중심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한국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 지도자의 등장이 있다. 아난드는 이 지도자가 단순히 한 나라를 이끄는 임무를 넘어서는 사명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제도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깊이 뿌리내린 분열을 해소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자, 협정을 이끌어 나갈 인물로 예견되었다. 이 지도력은 지거포리틱스적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난드에 따르면 세계가 여전히 전통 강대국 간의 갈등에 얽매여 있을 때 한국은 제3의 길을 제시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선택지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적인 기술 활용, 그리고 서방과 동방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이 지도자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신흥 경제 블록과의 동맹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난드는 이러한 전환을 한국 땅 위에 되살아나는 고대, 에너지와 연결시켰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났던 목성, 금성, 화성의 정렬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갱신의 진동장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청궁도에 따르면 이 행성 배치는 정부 수립,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외침, 그리고 지금의 영적 정치적 전환의 도래라는 결정적 순간마다 등장했다. 그러나 이 주기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아난드는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우주적 에너지가 자연계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가 밝힌 가장 중대한 경고 중 하나는 한국 남부 지역의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비는 홍수, 산사태를 유발하고 극한 현상에 대비하지 못한 도시 기반 시설의 취약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난드는 이 시나리오를 태양 활동의 증가와 연결지었다. 그는 태양 폭풍이 최고조에 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을 흔들고 기후 패턴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영향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에너지망 통신 데이터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위성 디지털 네트워크, 도시 통제 장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일시적인 기술 붕괴는 한국 사회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련의 시기는 본질과 허상을 가려내는데 결정적이다. 아난드는 이를 조용한 정화라고 표현했다. 이 시기에 국민은 잊혀졌던 가치들, 연대, 자비, 공동 책임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새로운 지도자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 예언했다. 아비갸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에 대한 반응이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언급했다. 실제로 그 여파는 이미 분열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언론은 그의 예언 내용을 사이비 과학이라며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사회의 독립적 부문에서는 그가 언급한 패턴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연구소는 아난드가 과거에 예측한 지질 활동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확도가 70%를 넘는다고 발표하면서 예언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기존 분석 방식의 취약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경제 영역에서 아난드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격렬한 재편을 겪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수많은 변동성 높은 자산은 사라지고 투명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지배는 끝나가며 그 자리는 추적 가능성과 자동 신뢰, 그리고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을 갖춘 새로운 기술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며 위기 이후 재구성되는 구조의 일환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기술적 충격은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난드는 교육, 법, 심지어 영성의 모델조차도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는 냉혹한 효율성의 숭배를 버리고 다시금 진실성의 가치를 되찾게 될 것이다. 집단적인 의사결정, 더 자각적이고 인간의 목적에 연결된 판단이 우세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폐기되지 않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통적 원칙에서 발전된 윤리적 행동 강령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아난드에게 있어 이 모든 변화는 분단과 긴장 속에 있던 한 국가가 규모가 아닌 진동수로 세상을 이끄는 존재로 전환되는 여정의 일부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전쟁의 상처로 기억되지 않고 평화의 플랫폼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결정을 힘이 아닌 신뢰로 조율하는 장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폭풍, 전의 정적은 언제나 가장 깊다. 아비갸 아난드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전에 반드시 단절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우리가 오늘날 안정성이라 부르는 구조에 가해지는 강력한 절단, 그의 예언은 단호했다. 한국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단지 물리적인 차원만이 아닌 국가의 발전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에서. 그는 질서가 자연에 의해 먼저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했다. 최근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밀도 높은 비,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된다. 강이 제방을 넘고 다리가 무너지고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경사가 무너져 내린다. 도시 문명이 대지의 원초적 힘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연속적인 자연재해의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다. 아난드는 진정한 위협은
연쇄적으로 실패하게 될 시스템에 있다고 경고했다. 수십 년간 방치된 노후 인프라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정전된 병원들, 침수된 지하철역, 끊긴 통신. 세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한 나라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맞이한 집단 정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위기가 아니다. 외면해온 모든 것들의 폭로다. 기반 없는 성장에 대한 집착, 방향 없는 속도, 뿌리를 잊은 진보. 아난드는 단지 물리적 파괴만을 예견하지 않았다. 그는 심리적 붕괴를 보았다. 집단적 공포, 보호받지 못한다는 감각, 국민이 믿어왔던 것과 실제로 준비된 것 사이의 깊은 공허.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 있었던 지도자가 등장한다. 신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장황한 연설도 헛된 약속도 없다. 조용한 조율, 가장 절실한 곳에 도달하는 지원, 마음을 안정시키는 목소리, 방향을 제시하는 시선.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예고한 진정한 리더십의 시험이다.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진흙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리더, 붕괴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존재. 그는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먼저 인식된다. 그 안에서 지혜를 보는 노인들, 마침내 자신을 대변하는 언어를 발견한 청년들, 그의 명령 속에서 안정을 찾는 노동자들. 아난드는 이 순간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정권 교체가 아닌 의식의 전환이다. 권력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계략은 통하지 않고 그들의 말은 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동이 바뀌었고 오래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불안정은 주변 국가로도 확산된다. 대만은 심각한 긴장을 겪게 되고 중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본은 중립에 대한 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서 세계적 톱니바퀴의 조용한 축처럼 한국은 스스로를 다들지 않으면 도약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난드는 분명히 말했다. 이 선택은 어떤 법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가슴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에 보이지 않는 결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는지. 만약 이기심을 택한다면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맑은 이성과 연민으로 응답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그 첫 번째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시장은 붕괴하고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다. 은행 시스템은 재설계되어야 한다. 아난드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통화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이 아닌 필연으로서. 투명하고 감시 가능하며 침해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 투기가 아닌 집단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이 그 대규모 도입의 첫 번째 땅이 될 것이다. 이 시련의 시기 동안 땅은 여러 의미에서 흔들릴 것이다. 아난드는 특히 한반도 남동부를 가로지르는 판들 사이에서의 지각운동을 언급했다. 작고 잦은 진동은 더 큰 사건의 전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지하의 각성이라 부른 현상이다.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움직임. 마치 대지 자체가 갱신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듯 콘크리트와 조급함 아래 잠들어 있던 옛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잊혀진 사찰들, 버려졌던 의식들, 근대화에 밀려 침묵했던 전통들이 다시 떠오른다. 마치 오래전에 남겨두고 온 답변들이 돌아오는 듯하다. 조상들의 지혜가 다시금 길잡이가 되어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통합임을 깨닫는다. 기억의 뿌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이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난다. 하나의 제스처, 하나의 결정. 국민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라의 진동수를 바꿔놓는다. 아난드는 이 순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묘사했다. 폐허 속의 도시들이 하나씩 불빛을 밝히기 시작하고 결국 하늘에서 본 한반도가 살아있는 별자리처럼 빛나는 장면. 그 빛의 점들은 모두 어둠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이다. 아비기아 아난드는 늘 말해왔다. 가장 깊은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탄생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처로 덮인 한국의 땅에서 정당도 회의도 아닌 유기적이고 조용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움직임이 움텄다.
집단의식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일어서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은 절망이 아닌 지혜로 다시 짓기 시작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국민 대다수에게 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된 새 지도자는 중심 무대에 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국민에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위임했다. 들었다. 공동체 자문회를 구성했다. 노인과 젊은 창작자, 과학자와 승려, 기술자와 치유자들이 함께하는 구조. 기존 정치 시스템은 개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버려졌다. 더 이상 새 흐름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충돌도, 폭력도 없었다. 폭력도 없었다. 국가 전체가 새로운 진동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라는 말은 이제 상호 신뢰로 연결된 자율지역 간의 협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기술은 통제의 도구가 아닌 투명성의 도구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새롭게 재해석된 유교의 고전적 가치에 따라 운영되었다. 윤리 명료함 공동선을 위한 봉사, 다시금 무게와 의미를 되찾은 말들. 세상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지정학적 긴장의 무대로 보지 않았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낸 국민, 이제는 전 세계의 하나의 모델, 하나의 거울, 하나의 기회를 제시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국제 대표단들은 조용히 방문하기 시작했다.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은 겸손하게 그 문을 열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순간이 하나의 희귀한 천문 현상과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계의 행성이 정렬되어 하늘에 한국 국기의 궤과와 유사한 형상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학자들은 이를 우연이라 불렀지만 노인들은 그것을 확인이라 불렀다. 이 정렬은 분단의 시간이 끝나고 통합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단지 남북 간의 통합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모든 단절을 아우르는 통합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념의 장벽과 군사적 경계로 갈라졌던 반도의 양측은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서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북쪽의 농부와 남쪽의 엔지니어, 수십 년간 헤어졌던 어머니와 자식이 잊혀진 얼굴을 다시 마주했다. 어느 쪽 시인은 저쪽 선생이 쓴 시를 낭송했다. 불가능하던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불신으로 무너졌던 다리들이 다시 세워졌다. 말로 행동으로 내민 손으로. 이 과정의 중심에는 새로운 사원이 세워졌다. 정부의 지시도 특정 종교의 계획도 아니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공간, 전국의 상징적인 장소들, 산, 바다, 유적지, 재해로 파괴된 동네에서 모은 돌들을 가져와 지었다. 각 돌은 하나의 기억을 대표했고 그 돌들이 모여 화해의 성소가 되었다. 벽이 없는 열린 공간, 다양한 영적 전통의 지도자들이 모여 교리를 겨루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위한 침묵의 명상을 함께하는 곳. 아난드는 이곳을 세계의 심장이라 불렀다. 그는 바로 이 소박하고도 신성한 장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 말했다. 더 이상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회복을 택한 나라의 치유된 땅 위에서. 그리고 세계는 응답했다. 국제회의는 더 이상 뉴욕이나 제네바가 아닌 서울과 평양 평화를 이름으로 삼고 다시 태어난 도시들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교육도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새 교육체계는 수학과 과학뿐 아니라 내면 성찰과 목적 연결성을 가르쳤다.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명상을 배우고 청년들은 지배가 아닌 이끌기를 준비했다. 나라의 역사는 고통이 아닌 건너무로 설명되었고 모든 교실에는 경청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경청이 지혜의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언은 또한 한국의 새로운 행성적 역할도 가리켰다. 아난드는 다른 나라들이 옛 제국을 복원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분산형 글로벌 협력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것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국가들의 그물망이었다. 각국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윤리, 정보, 상호 지원이라는 협약으로 연결되었다. 진실에 닿은 후에는 어떤 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은 차가운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었다. 세대를 걸쳐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무게, 되풀이되는 역사에 지친 채 침묵 속에서 그것을 견뎌온 한 나라를 향한 우주의 속삭임. 상처로 빚어지고 깨진 약속과 왜곡된 기억으로 형성된 한국은 마침내
과거와 가능성을 가르는 다리를 건넜다. 국민이 익숙한 안락함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용기를 품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새로운 장이 봉인되었다. 한때는 외세의 손에 의해 그어진 선으로 나뉜 땅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 되어 맥박치고 있었다. 변한 것은 정치가 아니었다. 변한 것은 정신이었다. 두려움을 넘어선 집단의 진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예언의 가장 깊은 비전 속에서 예고된 그 새로운 지도자는 명예도 박수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달이었다. 통로였다. 민족이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울이었다. 그의 존재는 수많은 이들에게 책임의식과 자각, 진정한 연대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다. 그렇게 오래된 세계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충돌 때문이 아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은 단지 의미를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서 한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전쟁의 무대가 아니라 평화의 성전으로,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는 신성한 땅으로, 마침내 조화롭게 뛰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의 심장으로